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사는 이야기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자분이 보내주신 이야기 시작해볼게요. 세상에 결코 끝까지 가는 비밀은 없다고 생각하게 만든 일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저지르는 이들은 그게 영원히 모를 거라 생각하고 시작하지만 세상에 그럴 수 있는 일은 없으니까요. 저의 기가 막혔던 결혼 생활에 대해 적어보려고 합니다. 저와 신랑은 같은 회사의 동기로 만나게 되어 지역은 다르게 배정을 받았지만 종종 연락을 하며 지내다가 제가 신랑과 같은 사무실로 배정받은 후 연인으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신랑과 연애할 당시에 2살 많은 누나와 홀어머니와 함께 사는 걸 알게 되었고 명절이 되거나 생일과 같을 때 종종 연락도 드리고 몇 번 뵙기도 했었습니다. 당시 제가 느꼈던 시댁의 분위기는 화목한 가정 딱 그 느낌이었어요. 신랑도 저와 데이트를 하다가 맛집을 가거나 하면 사진을 찍어서 가족 카톡방에 보내기도 하고 가족들과 통화도 많이 했고요. 그러다가 저희는 결혼을 하게 되었고 결혼 후 2년 동안은 같은 지역에서 근무를 해서 별다른 문제가 없었는데 2년 후 제가 승진을 하게 되면서 지방으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같은 회사이고 부부이다 보니 회사의 이야기를 하면 신랑과 함께 지방에서 근무를 할 수 있었는데 신랑은 함께 내려오기를 거부하고 저희는 그렇게 주말 부부가 되었어요. 처음 몇 달은 일을 적응하느라 정신이 없어서 외롭다거나 힘든지도 모르고 지나갔는데 그러는 와중에도 저희는 매주 제가 올라가거나 신랑이 내려오면서 꼬박꼬박 주말을 함께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회사에서 큰 프로젝트를 맡게 되면서 번갈아가며 오가던 왕래가 신랑이 계속 제가 있는 지역으로 오게 되었고 신랑도 몇 번 오다가 지쳤는지 잘 안 오게 되기는 했지만 그래도 전화나 문자는 자주 하고 있으니 별일 아닐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다가 오랜만에 주말에 신랑을 보러 올라갔는데 집에 다른 여자의 흔적들이 쉽게 보이더군요. 화장실에 빠져있는 긴 염색된 머리카락, 그리고 빨래통에 벗겨진 양말과 티셔츠, 마지막으로 속옷들까지요. 이거 웬 거야? 아, 그거 누나 거야. 누나가 종종 오는 거야? 그냥 뭐 반찬도 주고 지난번에는 동네에서 술을 많이 먹어서 자고 가기도 했지 뭐. 그래도 스킨 로션까지 있는 거 보니까 자주 오나 보네. 자주 오나? 자주 오는 것 같기도 하네. 처음에는 혼자 있는 신랑이 걱정돼서 시누이가 자주 오나 보다 감사하는 생각을 하고 식사라도 한 끼 대접하기 위해 연락을 했습니다. 제가 타지에 있어서 그 일을 잘 챙기지도 못하는데 자주 들여다보고 챙겨주셔서 감사해요. 아니야, 내 동생 내가 챙기는 건데 뭐. 그래도 제가 너무 감사해서 같이 식사라도 함께 하는 건 어떨까요? 그럼 좋지. 그리고 곧 저희는 만나서 근처 고깃집으로 갔습니다. 고깃집에서 신랑이 고기를 굽는데 시누이가 연신 고기를 신랑에게 챙겨주고 쌈도 싸주고 신랑은 아무렇지 않다는 듯 받아먹더라고요. 그리고 카페를 갔는데 신랑이 옆자리에 앉아서 정말 아무것도 모른다는 표정으로 연신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신랑에게 형님이 평소에도 그렇게 쌈도 싸주고 하시냐고 물어보니 가족들끼리 사이가 좋아서 그런지 그런 걸 인식도 못하고 있었대요. 그래서 그래도 카페에서 옆자리에 앉고 계속 고기를 받아먹고 하니 질투가 나니까 조심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주말 부부인데 이런 일로 싸우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신랑과 통화를 하는데 옆에서 여자 웃음소리가 들려서 물어보니 또 시누이가 집에 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누나가 불러서 가보겠다며 후다닥 전화를 끊었고 저는 왠지 모를 서운한 마음이 컸습니다. 이러려고 일부러 주말 부부를 택한 건가 하는 생각까지 들었죠. 몇 달을 또 그렇게 일을 하고 종종 보기도 하면서 지냈는데 어느샌가부터 신랑이 바쁘다거나 일정이 있다고 해서 만나는 날이 줄어들었고 대부분 제가 찾아가야 겨울 얼굴이라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루는 제가 몸이 아파서 신랑에게 연락을 했는데 신랑은 연락도 안 되고 다음 날이 되어서야 연락이 오더라고요.
그때 제가 많이 아팠기 때문인지 신랑이 너무 보고 싶은 마음에 회사에 갑자기 병가를 내고 신랑을 만나러 가게 되었습니다. 다행이라면 신랑 집이 기차역 근처라서 비교적 금방 갈 수 있었거든요. 기차역에 내려서 신랑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근무 시간이라 그런지 전화를 받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가서 한숨 자고 퇴근할 시간에 마중을 가려고 생각을 하고는 신랑의 집으로 갔습니다. 익숙하게 신랑 집 비밀번호를 누르고 안으로 들어갔는데 코당탕 하는 소리와 함께 여자의 구두가 눈에 보였어요. 아픈 것도 있고 안방문을 벌컥 열었는데 제 눈에 보인 광경은 정말이죠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세상에 황급히 옷을 입고 있는 신랑의 모습과 아직 이불 안에 있는 당황한 신우이의 모습이 보였으니까요. 지금 제 앞에 보이는 이 광경이 무언지 정말 한순간 시야가 깜깜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당신 말도 없이 웬일이야? 내가 우리 집 오는데 말을 하고 와야 해? 그리고 전화를 안 받은 사람이 누군데 큰 소리야? 그리고 이거 지금 무슨 상황인데? 형님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잠깐만, 내가 다 설명할게. 가족끼리 이게 가능한 거야? 일단 진정하고 나와봐. 저는 결국 신랑의 손에 이끌려 집 밖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랑에게 듣게 된 말은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사실 신랑과 신우이는 진짜 남매는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임신이 되지 않아서 입양을 했는데 그리고 2년 후 신랑이 생긴 거라고 하더군요. 물론 어릴 때는 신우이와 자신이 진짜 남매가 아닐 거라는 생각은 못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커갈수록 둘이 닮은 구석도 없고 했대요. 그러다가 결정적인 게 중학교를 다닐 무렵에 신우이를 짝사랑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신우이를 짝사랑하면서도 가족끼리 이러면 안 된다는 걸 알고는 마음을 숨기고 지내왔는데 고등학교를 입학해서 우연히 신우이가 입양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해요. 시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집을 이사하게 되었는데 회사를 간 시어머니를 대신해서 신랑이 짐을 싸다가 옛날 입양 신청 서류들을 찾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때 이후 심하게 사춘기를 겪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시절의 신랑을 다잡아준 게 신우이라고 합니다. 시어머님은 이러한 사실조차 모르고 지내고 계신다고 하고요. 아니 둘이 진짜 남매가 아니라고 해도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본인들이 사정이 그렇다고 이게 받아들여주고 이해해줄 수 있는 문제인가요? 남편에게 그 말을 듣고 카페에서 뛰쳐나와 근처 모텔에 방을 잡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든 생각 하나. 그러면 그 사람은 신우이랑 계속 연애나 하면 되지 왜 저를 끌어들였던 걸까요? 저희가 회사 동기이고 저는 그저 친하다고만 생각을 했는데 먼저 밥을 먹자거나 일을 하는 여자가 멋있다거나 그리고 저 같은 사람과 결혼을 하고 싶다며 늘 먼저 이야기한 것은 신랑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신랑에게 전화를 걸었고 신랑은 바로 전화를 받더라고요. 아까 물어보지 못한 말이 있어서. 이 마당에 내가 뭘 숨기겠어. 뭐가 궁금한데? 언제부터 둘이 만난 건데? 예전부터인 거지? 언제부턴데? 더 비참하게 만들지 마. 고등학교 때부터. 형님도 알겠다고 한 거지? 그때 입양 소식을 알고 달래주던 누나한테 먼저 고백을 한 게 나였어. 물론 받아들이기 힘들어했긴 했지만 그러면서도 나한테 의지를 하더라. 그때부터. 너 진짜 나쁜 새끼인 거 알지? 미안해. 하지만 나도 정말 당신한테 진심이야. 거짓 발사기 같은 소리 하지 마. 나랑 결혼은 왜 한 거니? 나 너 사랑해. 이거 진심이야. 형님이랑 편하게 연애하려고 나 끼어들인 거 알고 있어. 그런 거 정말 아니야. 나 생각할 시간을 좀 줘. 그 말을 끝으로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사실 생각하고 말고 할 것도 없이 이혼을 해야겠다 싶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생각이 든 것이 이 년놈들에게 어떻게 엿을 먹여야 할까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사실 주말부부를 하면서 변해가는 신랑의 모습을 보면서 정은 어느 정도 떼진 상태였는데 그런 걸 떠나서 두 사람의 연애질에 가림막으로 제가 이용된 게 분하고 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날 회사 직장 동료들과 술자리를 갖게 되었어요. 요즘 힘든 일이 있으니 같이 술 한잔 해달라고요. 그래서 술을 먹는데
그날 제 목표는 하나였습니다. 만취해버리기. 사실 제 계획이기도 했지만 사실 정말 심신 힘들어서 의지하고 싶었으니까요. 그리고 정말 제 의도처럼 저는 그날 술을 엄청 먹고 울었고 그리고 술에 취해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말한 기억이 나더라고요. 정말 너무 울어서 뭐라고 말을 했는지도 기억이 안 나고 마지막엔 필름도 끊겼는데 다음날 위로를 해주는 직장 동료들을 보며 제가 맞게 이야기를 하기는 했구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신랑과 이혼을 했습니다. 신랑은 이혼을 하는 순간까지 시어머니에게 비밀로 해달라며 울고 사정했지만 저는 결국 그동안의 문자 내용을 시어머니에게 다 보냈습니다. 그리고 시누이와 신랑의 관계를 말했고 시어머니는 저에게 아무 말도 없었지만 신랑에게 전화가 오는 걸 보니 내용은 잘 전해진 것 같았습니다. 휴대폰 번호도 바꾸고 지방으로 내려가서 다시 근무를 하는데 직장 동료들이 하는 말이 그때 제가 술을 먹고 한 이야기가 소문이 나서 회사에서 왕따 비슷하게 당하다가 결국엔 퇴사 처리되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또 하나 들려온 충격적인 소식은 시어머니 성격이 보통은 아닌 분이셨는데 그동안의 시누이의 입양 사실도 숨기고 살아오신 분이 데려다가 지금까지 잘 키워준 걸 이딴 식으로 감든다며 한바탕 하게 되었고 그걸 시누이가 어떻게 대처를 했는지 시어머니가 세상을 뜨셨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그 길로 그 시누이라는 여자는 감옥에 갔다고 하더군요. 여기에 더 웃긴 건 전 남편도 자신의 엄마를 잘못되게 만들었다는 이유로 그렇게 사랑했다는 시누이를 천하의 몹쓸년으로 만들어버렸다고 하는 겁니다. 참 듣다 보니 그래도 제정신인 놈이었는지 그 여자보다는 자기 엄마가 소중하긴 했나 봅니다. 그렇게 그쪽 집안은 완전히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시어머니를 생각하면 마음이 좀 아픕니다만 저로선 할 수밖에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그 둘의 사이를 시어머니였던 그분도 알고 계셨어야 했다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엄마 잃고 그 엄마를 죽게 한 여자가 자기가 사랑했던 여자고 뭐 그 남자도 제정신으로 살긴 힘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둘의 관계를 알고 제정신으로 살 수 없었던 저처럼 말이죠. 이젠 모든 걸 털어버리고 싶습니다. 더러웠던 기억은 이제 여기서 끝내려고 합니다.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였고요. 우리 사는 이야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